안녕하세요. 저는 인공하우 사용자 한정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년 후에 2020년도에 순차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인공하우 사용자들의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돌발성 난청으로 지금 현재 일측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편측을 인공하우 수술했는데 지금 수술한 지 만 2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은희입니다. 보청기 생활을 20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쪽이 중이염이 오면서 데시벨이 변별력 0이 되어가지고 2022년 4월에 수술을 하였고 너무 잘 듣고 재활이 잘 되어서 나머지 한쪽도 1년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은 만으로 3년이 되고요. 오른쪽은 2년이 됩니다. 와우 수술 후 이제 사람들이 빨리 잘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적인 생각에 이제 이게 소리가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안 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는 이 재활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몸에 대한 컨디션인데 감기 같은 거 걸리게 되면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듣는 소리가 좀 왜곡되고 좀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갖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런 감기라든지 아픈 거에 대해서 좀 장애가 발생됐었는데요. 한 19년 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 아파도 아픈 거고 들리는 거는 들리는 거가 되니 조금 그런 거에 유념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소음 속에 가는 가서 듣고 뭐 전철이며 지하철 극장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뇌를 훈련을 시켜야 뇌가 이제 소음 속에서 적응이 되는데 말을 이제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들으려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소음 속이다 그러면 이제 소음 속에서 듣는 그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저의 꿀팁은 저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수술하고 그때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근데 매뉴얼이 없었을 때는 누가 알려주는 게 없어서 저 나름대로 전극이 22개거든요, 요즘은. 근데 22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음악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는 소리 같은 음악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그런 거를 계속 그냥 듣는 적응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흐느낌 소리가 노래 가사말로 정확하게 들려오면서 그때부터는 노래가 계속 잘 들렸어요.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래서 저는 좀 꿀팁이라고 하면 전극을 아우를 수 있는 음악 재활을 하라는 게 저희 꿀팁입니다. 음악 재활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처음에는 재활을 이제 단화 듣기를 해주는데 이게 특정된 주파수만 자극을 하니까 이래서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다양한 범위를 자극을 하니까 너무 더디고 답답해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제 하루 종일 1년 365일 블루투스나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출퇴근 때도 매일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철이 시끄럽지가 않고요. 하고 음악이 이제 음치로 들리던 그 소리들이 어느 순간 내가 알던 그 음정으로 나오게 들리더라고요.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그게 이제 큰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최후에는 추천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정상이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듣는 소리가 정상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수술한 귀로 듣도록 계속 노력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순차양의가 13년 만에 수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니 말씀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듣다 보면
이쪽이 갑자기 잘 들리고 흐르면 이쪽이 안 들려서 이쪽을 또 왼쪽을 또 재활을 하면 오른쪽이 안 들리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 균형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리 딱 들어왔을 때는 고주파 시옷 이게 너무 잘 들어왔어. 그래가 새 소리는 너무 잘 들었는데 그 외의 소리들은 전부 이제 왜곡이 되어가지고 맑고 고와야 하는 여자 아나운서 소리가 거칠고 두껍게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먼 고동 소리, 그리고 이제 먼 스피커 소리로 들리면서 이게 이제 뭐 그때 이제 소리 그 음악 노래를 듣는데 음악 소리가 다 음치로 들려가 그때 수술한 거 좀 잠깐 후회를 했어요. 근데 계속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들이 다 이제 닦이면서 그 거칠고 쉰 듯한 이 소리들이 닦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리가 변해가는 걸 느껴서 아, 재활이 답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처음 매핑을 했을 때 이제 사람 소리가 로봇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좀 알아듣기는 했었는데 그 사람 소리는 로봇 소리인데 주변에서 들리는 환경음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소리가 커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작아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적응이 돼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들리는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뭐 로봇 소리로 들린다, 두껍다 뭐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띠띠뚜뚜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에 정말 빼고 싶고 그리고 차장님한테 빼달라는 소리도 했는데 차장님이 참으라고 참으라고 하셔갖고 지금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점차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옛날에 들었던 소리로 들려오니까 빨리 좀 수술할 걸 하는 후회감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초기에는 소리가 많이 왜곡돼서 들리고 또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좀 방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와우기를 그냥 꺼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와우 착용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재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잠잘 때나 샤워할 때나 뭐 이럴 때만 빼고는 계속 와우를 착용해서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힘들다는 이유들을 많이 찾고 그러면 보면은 뺄 이유를 많이 찾고요. 진짜로 빼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한 달, 거의 길게는 1년, 1년은 거의 아예 이제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다시 뇌가 적응이 되었다고 해도 초기화가 되면서 리셋되고 매핑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 모르니까 그냥 와우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끼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너무 힘들면 볼륨을 줄여서라도 빼지는 말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매미 소리 적응하는 거를 좀 색다르게 했는데요. 저는 엄청 시끄러운 매미 소리 나는 나무 아래서 볼륨을 최대한 내린 다음에 들어보고 이 정도면 들을만하다 하면 좀 올려보고 이러면 이 정도면 또 괜찮다 하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매미 소리라든지 어떤 쇳소리라든지 힘든 소리들이 좀 적응을 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재활의 노하우가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술 후 처음에는 이 들려오는 환경음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식탁에서 이제 식기들 같은 거 놓는 소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식사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는 그 소리가 잦아들면서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정상이다 보니까는 이제 소리가 정상기로 많이 들려오는데 너무 정상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게 들리다 보니까는 이 와우기, 수술한 와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정상기의 소리를 덮어버려요. 그래갖고 전에 수술하기 전에 한쪽으로 들었을 때보다 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힘들어서 수술한 거를 조금 후회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시기만 그렇지 그 시기가 지나서 이것도 3개월 정도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리고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모든 게 조금 편안해졌어요. 빠르시다. 네,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네. 시끄러운 곳을 처음부터 신기하게 제가 거기 안 가리고 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제 모든 소리는 다 적응을 했는데 유일하게 못한 게 무슨 뭐가 산에 가고요. 산에 가면 그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기 가를 수 있는 그 지나갈 때 항상 그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모든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전기가 팍 들어오는 딜을 하면서 이게 신경이 녹을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뭔지 몰랐고 매핑성한테도 아니 왜 이게 수시로 나는지 와우기가 고장이 났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매핑 선생님도 뭔지는 모르고 얘가 몇 달이 모른 채로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매미 소리였어요. 첫 해에는 그걸 못 견디다가 볼륨을 낮추고 그랬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여름에 이제 매미 소리도 이제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적응하면 다 없어진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재활 기간은 이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몸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와우 소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쪽이 뭐 비행기 하강할 때 몸이 좀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와우 소리를 듣고 오면서 철렁 내려오고 어지럽고 그랬던 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없어지고 소리도 이제 편안하게 들렸는데 순차 양이 때에는 이제 이미 몸이 적응을 했는지 수술하고 와우기 첫 소리가 들어왔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음악까지 자연스럽게 들리기가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 이쪽은 그냥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2007년도에 왼쪽 수술을 했었을 때는 재활이 뚜뚜띠띠 그런 식으로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뭐 로봇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재활을 하다 보니 단순하게 저는 재활했어요. 그냥 이음절, 이음절, 문장 요 정도로 재활을 하는데 계속 반복하고 집중하고 어떤 소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들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또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음악을 재활을 많이 했는데 그 음악 재활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던 것도 또 한 10,000번 정도 한 곡을 계속 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들리게 되고 이런 재활 1차 귀 왼쪽 수술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년은 걸렸어요. 근데 음색까지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들었던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13년 후에 순차 양리로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는 1차 귀에 했던 그 재활 기간은 그냥 다 무색하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답답한 소리로 들리는 정도로 그냥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그냥 금방 듣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순차 양이가 저한테는 겁이 안 날 만큼 너무 쉽게 재활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초기에는 매핑을 좀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매핑은 어느 정도 하고 듣는 소리에 조금 적응이 돼서 잘 듣는다고 생각할 때 매핑을 또 다시 한번 하면은 소리가 듣는 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한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매핑 한 번 해서 잘 들리면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오해들을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저 19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매핑은 잘 듣기 위해서 자주 해야 되는 거고, 또 매핑을 하고 나면은 또 다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적응 잘 하신다면은 전보다 훨씬 더 잘 듣게 됩니다. 처음 듣는 음악 소리가 정말 장송곡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노래가 다 똑같은 소리로 들리고 장송곡으로 들려서 듣기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반복해서 들었어요. 점점 이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 2년 됐는데 이제 웬만한 노래는 리듬이라든가 박자는 조금 터득이 돼요. 근데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노래는 그래도 제대로 들리는데 이제 새로운 노래는 아직 100% 완벽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수들 중에서 이게 발음이 좋은 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70% 이상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재활을 노래 가사말 받아쓰기 하는 재활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2007년도부터 계속 이제 백지영 노래, 무슨 노래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가사가 잘 들릴 때까지 듣는다는 거는 최고의 재활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에 오카리나하고 하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하프도 처음에 들었던 소리처럼 안 들려요.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튜닝이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열심히 튜닝을 하다 보면 귀가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예쁜 하프 소리로 들리고요.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정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정도 갑자기 그것도 오카리나 옛날에 들었던 오카리나로 소리로 들리니까 좀 재활이다 생각하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저 언니 말씀처럼 음악이 그냥 연불로 들리고요. 진짜 그 음악 때문에 진짜 그 와우 수술한 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거 평생 이렇게 듣고 살아야 하나, 나한테 산소 같은 건데.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듣고, 특히 저음이 연불로 들렸어요. 그 1년이 지나니까 그 정준일이 안 와서 이 노래가 진짜 감미로운 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소양의 그 3옥타브가 처음에는 다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TV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뭐 저게 뭐야, 나도 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소양의 그 3옥타브 올라가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그라데이션으로 소리가 변별이 되면서 대단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들었던 소리들이 지금 같게 들렸는데요. 이제 19년 되다 보니까 데시벨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저 나름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소리처럼 다 가수들이 다 들렸는데요. 딱 한 사람 신승훈 노래만큼은 옛날에 들었던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인공하고 기계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바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19년이 지나니까 데시벨도 한 15데시벨에서 10데시벨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시벨이 올라가다 보니 신승훈 노래가 이제 옛날 들었던 노래로 들려서 여한이 없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악기들이 배경에 반주에 깔리면 그 속에서 노래 가사 들으려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음 속에서 말소리 분간해 듣는 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소음 속 재활도 음악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